네, 아세안 관련 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 다자 회의는 물론이고요. 20건의 양자 회의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역할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간 윤 대통령을 직접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번 순방의 성과 의미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도 시차가 좀 적응이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윤 대통령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박 7일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 자, 먼저 그 결과 또 외교적 성과에 대한 총평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달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그런 아주 큰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아세안과 G20 그리고 아세안이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그리고 예. G20은 인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 참석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그 자유평화 번영에 예.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 외교를 인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예. 그런 국제 무대에서 그러한 그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총평부터 한번 여쭤봤는데 사실 네. 이번에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20차례던가요. 이제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양자회담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중국의 리창 총리가 예. 이제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그전에도 계속 보면은 주석이 오지 않고 총리가 중국에서 참석을 합니다. 예. 이번에 리창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리창 총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분야에서 그동안에 쭉 일해오신 분이고 예. 한중 관계가 우호 증진, 설린 우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중 정책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상호 존중과 호혜로운 관계가 성립됐을 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한중 간의 대화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두 분이 앞으로 결국 이 한중 관계가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칙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그러한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됐을 때 예. 다자 무대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양자 관계에서도 그걸 존중했을 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또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도 하셨고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좀 강조하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야에 대한 강조가 좀 있었는지 네. 좀 짚어주시죠. 네, 아세안은 지금 아주 커다란 인구 거의 6억 5천만이 넘는 거대 시장이고 예. 젊은 인구들이 많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제2의 무역 상대국, 제2의 투자 상대국입니다. 예. 우리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세안 10개국에 진출해 있고 또 그 아세안과의 무역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이득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점점 중진국 그리고 나서 또 고소득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협력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는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한국 또 아세안 플러스 3 거기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13개 나라들이 모여서 협력을 논의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저희가 본격화하면서 아세안을 중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그런 연대 구상을 아세안 국가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녹색 전환, 지금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대단히 중요하고 또 메콩강 위역의 농업 생산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인프라 그리고 방산 그리고 에너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앞으로 계속 격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는데 아세안 국가들에도 실존 위협이 된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에 대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세안 국가들도 북한의 그런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번에 아세안 그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러한 그 도발을 중단을 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불가역적인 그러한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점을 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또 싱가포르라든지 그리고 또 태국이라든지 그리고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전부 북한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데 전부 공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준수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향후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입니다. 예. 그만큼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보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그 결의안을 냈습니다마는 북한이 그거를 계속 위반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최근에는 소위 그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저희는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되는 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러한 도발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그 건설적인 역할과 책임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만 안보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의 안보리가 제대로 앞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또 러시아의 그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만나서 만나셨잖아요. 똑같은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러시아도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예. 또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장을 북한의 메시지를 반드시 보내야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 라브로프 장관은 어떤 좀 대답을 하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라브로프 장관은 이제 북한의 그러한 그 핵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예.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또는 무슨 한미 간의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이것을 도발을 하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있는 주권 국가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동맹의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안보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러시아에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장선상일 텐데 윤 대통령이 그 한아세안 비공개 회의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군사 협력 시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그 구구절에 예. 이러한 그 군사 무기들을 또 보였고 또 러시아와의 어떤 그 불법 무기 거래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예.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인데 여기에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불법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러한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시도됐을 경우에는 중단을 촉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중국에 이제 또 제안을 했고 또 양쪽에서도 화답하는 모습 볼 수가 네. 있었거든요. 열린다면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지요? 네, 그동안에 한 4년 동안 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팬데믹 때문에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가능하면 이제 한일 관계도 개선이 됐고 예. 또 한중 그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우리 한국이 주최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의 반응도 대단히 호의적이었고 예, 예. 또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또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일본도 아주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한일중 그 동북아 3국이 모여서 지역의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과연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고위 관리 회의를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한중일 그 외무장관 회담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년 내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실무 단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봐야 뭐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서울을 염두에 뒀다라고 예상을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뭐 아직 결정된 건 예, 없습니다만은 그 가장 그 편하고 또 그리고 새 정상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곳을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기는 연내가 연내에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내년까지 일단 3억 달러를 지원하겠고 2025년부터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같은 지원을 약속한 배경이랄까요?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서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어린이들이 또 여성들이 노약자들이 희생이 됐고 이 전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끝나지 않고 예. 연장이 되면 계속해서 많은 피해와 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예.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억 불, 금년에는 1억 5천 불, 1억 5천만 불, 그리고 내년에는 또 3억 불 이렇게 지원을 늘려가고 있고 예. 또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빨리 평화를 회복하고 또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과 환담을 했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이때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일 정상이 금년에 6개월 동안에 6번을 만났습니다. 아마 한일 외교사에서 대단히 그 드문 일,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월 달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고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이 됐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또 만나셨고 예. 이번에 또 G20에서 예.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 한일 간에는 이제 이러한 그 관계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젠다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반이 아주 탄탄하게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개선된 것을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 또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그 자유민주 인권 법칙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이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
예. 하는 공통의 과제를 지금 안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은 예. 상당히 그 중요한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이런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양국 간에 공조할 수 있는 시너지가 발현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환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좀 오갔을까요? 한미 정상은 이번에 그 별도의 회담은 갖지 않았지만 환담에서요. 예, 그 정상 회의 이제 다자 정상 회의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대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그 갈라 만찬에서도 두 분이 옆에 앉아서 한 예. 90분 동안 말씀을 하셨고 네. 또 그다음에 그 리더스 라운지라고 이제 그 정상들이 회의 들어가기 전과 후에 라운지에 모여서 편하게 담소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지난번 그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대단히 역사적이고 성공적이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동맹을 강화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글로벌 문제에 같이 공동에 대응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자. 이러한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G20 기간 중에 이제 미국의 주도로 인도, 중동 또 유럽을 잇는 인프라 연결이 추진된다는 내용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1대1로의 맞대응 성격의 구성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이를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태 전략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과 인도와 중동과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경제 회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약속이라고 봅니다. 아직 어떤 공동 행동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랑을 지금 이제 동서회랑, 남북회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철도나 교통, 인프라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물류라든지 이런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는지 그 동향을 보면서 또 한국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지 그걸 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요. 북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전술핵 잠수함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핵 방어 전략을 다시 짜고 핵 추진 잠수함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미국에 관련해서 좀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북한의 지금 그 안보 위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뭐 ICBM은 물론이고 또 지난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위 정찰 위성 2번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는 그 핵 공격 잠수함, 전술 핵 미사일을 탑재한 공격 잠수함도 이제는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참 다양한 그리고 보다 훨씬 진전된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북방을 더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 확대해서 이런 그 확장 억제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이런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4월달에 미국 국빈 방문 시에 미국과 같이 선언한 워싱턴 선언 이것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결합을 해서 평시에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기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역시 억제력이 있어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도 정기적으로 우리 배치를 하고 또 필요한 이런 그 방어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보에 한치의 구멍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을 해서 12일쯤, 내일이죠. 북러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박진 장관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라브로프 장관 만났을 때 얘기하신 거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러북 관계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의 건설적인 협조를 당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나 시선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기 거래는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책임 있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옳고 또 만약에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그 양쪽에 이런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불법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단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사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행동을 막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 여쭤봤고요. 예. 사실 최근에 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모로코 강진, 또 여진도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교민들 피해 상황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관련해서 구급대나 뭐 긴급 구호대 보낼 예정인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월에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전 세계 참 국민들께서 좀 안타까워하고 또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 이번에는 또 북부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네. 며칠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예. 지금 뭐 2,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또 그거 이상의 지금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고 재산 피해는 뭐 막심하고요. 그래서 예. 모로코 정부에서 물론 가장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런 이재민들 그리고 피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튀르키예 대지진에도 긴급 구호단을 보냈었고 또 예. 얼마 전에는 캐나다 산불이 났을 때도 저희가 긴급 구호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모로코도 모로코 정부가 만약에 원한다면 우리 한국에 긴급 구호단을 보내서 인명을 구조하고 또 그 이외에도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또는 생수라든지 그리고 이런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 이러한 필요한 지원 물품들을 아낌없이 보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예. 그리고 교민들은 저희가 약 한 360여 명 계신 걸로 모로코에 체류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네, 파악을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교민 피해에 관한 신고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24시간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교부에서 열심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좀 피해가 수습이 네.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순방의 의미와 성과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